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전기 트럭 전쟁을 끝내러 왔다. 드디어 나오긴 나왔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나왔는데요. 이르면 9월부터 인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뭐 도로에서도 실물을 볼 날이 머지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최근까지 움직임 생각하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다시 최고가 가는 분위기. 예, 맞습니다. 그 아주 조금이지만 그 애플 오늘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그쵸. 보내면서 상당히 시장 분위기 좋았고 3대 주스가 모두 연중 최고가를 모두 같이 가는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말이 최고가로 올라가면서 오늘 한 3% 오늘 하루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가장 말씀하셨던 대로 사이버 트럭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더 큰 관심은 지금 모델 Y죠. 모델 Y. 맞아요. 소위 네. RWD라고 해서 후륜 구동형 중국에서 생산된 거죠. 그것이 이제 빠르면 8, 9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인도할 수 있다고 해갖고 뭐 대란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주문창을 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은 지금 소위 SNS 그런 커뮤니티에서 한마디로 대란이라는 표현이 났습니다. 맞아요. 테슬라에서 정식으로 얼마가 주문됐는지를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그 분위기에서 그 사이에서는 지금 연간 지금 올해 들어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제일 많이 연간 판매돼서 한 번에 지금 다 주문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뚜껑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궁금하네요. 상당히 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역시 테슬라의 어떤 슈퍼차저에 대한 그런 그 산하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 또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그만큼 테슬라의 위상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이제 2018년, 19년에 공개했다가 3년 후부터 한다는데 계속 늦어져 갖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생산이 됐습니다.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이 됐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아마 인도하는 행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됐으니까요. 어찌됐건 첫 번째 큰 기대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생산이 되고 얼마나 판매됐을까지 우리가 그래서 뚜껑 열려봐야 돼. 아마 이번 주에 실적 내일 모레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실적 발표하면서 혹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매출은 245.7억 달러, 전분기가 233억 달러였기 때문에요. 사상 최대 기록은 뭐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당 이익은 아마 지난 분기에 0.85 달러였는데 그보다 약간 줄어든 0.82 달러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그 이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 못 미칠지가 아마 주가 판단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월가의 시각은 6월 말 이후 최소한 6월 말 그 이전에는 최소한 3군데가 투자 의견을 하향했지만 목표 주가는 오히려 10곳을 상향을 시켰고요. 월가 전체 22명 중에 12명은 매수, 그리고 7명은 중립, 매도는 4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러다 보니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오다 보니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포드죠. 포드가 F150 그 라이트닝에 대해서 가격을 전격적으로 $10,000까지 내려놨거든요. 주가는 오늘 7% 가까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한쪽은 가격 경쟁력을 갖다 밀어붙이고 또 한쪽은 갖다 붙이려니까 지금 손실, 그렇지 않은 손실인데 손실이 확대되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전면전이 벌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모델 Y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조금을 다 받으면 4천만 원대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네요. 갖다 대면 아마 현대기아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업계에서 파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델 Y 대란 말로만 들었는데 뭐 대충 가격표를 보니까 5천만 원대로 찍혀 있고 이거 보조금 들어가면 이제 4천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결과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목요일 오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요일 오전에 실적 나오는 두 번째 종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핫스탁 넷플릭스인데요. 편안하게 뭐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정 공유를 제한하면서 실적이 좀 늘어났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편하게 기다려도 될까요? 그만 말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맞추냐? 뭐 그 이상 갔냐, 그 이하를 갔냐, 실망 또는
결과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셨던 대로 목요일날 새벽 테슬라랑 같은 시간에 다 발표하는데요. 일단 결과부터 그 컨센서스도 말씀드리면 컨센서스는 2.84달러의 주당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분기에는 2.88달러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매출은 82.7억 달러인데 전분기에 81.6억 달러니까요. 그거는 그 기대 이상 또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네요. 큽니다. 최근 10번 중에요. 7번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이 엄청나게 뛰어난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10번 중 7번 하면. 왜냐하면 웬만한 기업들이 10번 중 8, 9번 맞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평균 정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이번에도 역시 구독자가 되겠는데 이미 우리가 몇 차례 보도를 통해서 얘기한 거가 우리가 유추하면 그쵸. 이번에 넷플릭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전체 전 세계에서 보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공유해서 자기네가 봤을 때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미국이나 캐나다 등 몇 군데에서 지금 시행을 했더니 그만두는 사람보다 신규로 해지하는 사람이 한 32% 정도 더 많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지만 그쵸. 어느 정도는 좀 기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해지율인데요. 넷플릭스가 가장 적은 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타사 대비 충성 고객이 많고 볼 것이 많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에 편안한 건 없죠. 예, 그냥 일단은 기다려 보고요. 이 얘기는 뭐 기대감은 높으니까 일단 한번 목요일 새벽에 두 가지 종목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스탁은요. 조금은 생소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롤린스입니다. 기후변화 수혜주가 될까요? 롤린스가 이제 해충을 방지해주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엘니뇨 얘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덥고 습한 기후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롤린스 아마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롤린스를 한마디로 보면 우리나라 이런 관련된 비슷한 기업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로서는 쉽게 해서 뭐 바퀴벌레 이런 거 박멸하고 이런 것들이 관공서 그리고 공공주택 그리고 건물 이런 데서 소독하러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게 법으로 돼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브랜드 자체가 또 7, 8개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의 소위 해충 방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경기의 그 어떤 그 기후 변화도 있겠고요. 기후 변화도 있겠고, 저런 공해 때문에도 있겠고요. 어떤 해충이 살아가는 이유는 5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걸 알면 다 이미 없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박멸이라고 보셔야 되고 해충 방지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소위 그 야생 동물, 야생 이런 것들도 그 방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 바퀴벌레나 뭐 각종 이런 해충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야생 같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택이 있고 막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야생이나 뭐 곰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이 지금은. 또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등급으로서 커버리지를 이번에 새로 시작했고요. 목표 주가는 49달러인데요. 특히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도 아파트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시면 계약 맺고 한 분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분이 와서 하시거나 바깥에서 방지하고 가시는 계시는데요. 아마 웬만한 분들이 웬만한 아파트에서 큰일이 없지 않으나 한 번 계약 맺으면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몇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미국에 또 몇 회사 있을 텐데 한 번 고객이 되면 유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코스트코 가면 계속해서 멤버 되는 확률이 한 91%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80% 고객은 한 번 고객이 되면 계속 연간 계약, 분기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증권사가 다루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들어서도 뭐 한 4군데 정도가 새로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하거나 목표 주가를 올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다음은 이제 주당 이익이나 매출 추이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주당 이익이 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고기 되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계절성은 있겠지만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전망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정도가 롤리스라는 기업이 익숙하지는 않으시지만 주가는 사상치 효과가 갖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은 생소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만 검색해 보시면 주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기반은 역시나 실적이었다는 거, 실적 시즌 앞두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종목으로 롤린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2주차 업데이트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보는 건가요? 네, 물론 아직 초반에 불과하죠. 일단은 펩시라든가요. 그리고 금융주 정도만 실적 발표했고, 그렇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주 아마 넷플릭스, 테슬라가 가장 관심이고, 네.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빅테크들이 또 시리즈로 계속 실적을 맞습니다. 발표할 텐데요. 큰 틀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요. S&P 500 기업 중에 한 8% 정도 기업이 일단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중에서 주당 이익을 상회한 것이 80%,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 8개 정도는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63%가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1%인데요. 전전주가 마이너스 7.2%였기 때문에 약간 소폭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7.1%가 혹시 나오면 2020년 2분기 팬데믹 때죠. 그때 31.6%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때 충격적인 결과 그렇죠. 그때 이후에는 최대폭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6월 말 전망 대비요. 6월 말 그러니까 불과 한 보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보름에서 17일, 18일 정도 됐는데요. 6월 말 전망 대비 7개 섹터는 이익 전망이 하향됐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것과 낮아지는 쪽이 있는데 낮아지는 쪽에는 여러분들 관심을 줄이시고 좀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올라가는 쪽에 보셔야 됩니다.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거.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섹터가 임의소비재입니다. 임의소비재는 쉽게 해서 자동차,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아마존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냥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금융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들어갑니다. 필수 소비재는 여러분들 매일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섹터별 2분기 이익 전망 추이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림을 4개의 섹터를 보여드리면 요 진한 색이 요 흐린 색보다 약간 위에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거를 이제 표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 전망 대비요. 8.8%한 실적 전망이 이번에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높이는 일단 마이너스 7.1%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항상 상회하는 결과가 많았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기존 예상 대비 조금 더 8% 정도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체적인 것은 마이너스 초반 정도 마이너스 2, 3% 나올 가능성은 일단 크다라고 그렇다고 이익 증가는 아니고 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아마 지난 1분기 정도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기준을 보면 3분기 이익은 0.1% 플러스입니다. 3분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보합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4분기가 이제 흥미로운데 4분기가 7.6%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아진다 그러면 8, 9%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한 6개월 정도 선회한다 보면 그래서 그러네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월가의 어떤 투자 전략가들이 좀 우상향하고 연말 목표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멀지 않아 사상치 효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쵸. 아마 이익 전망에 대한 상향 이런 기대감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도 보더라도 S&P 500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0.5%에서 1% 정도 플러스. 그래서 연간으로도 플러스 분기로 보면 4분기, 3분기 특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달러의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섹터의 이익 회복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비중이 작년에 높았던 것들이 주가 안 좋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던 건데요. 반대가 되면
해외 비중,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IT입니다. IT. 예.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이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IT,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들이 아마 그런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뭐 대단한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는 좀 낮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이미 낮아졌다는 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임의 소비재, 산업재, 금융 필수 소비 그리고 또 달러의 하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소재,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 이쪽에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경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